세계사 수능 특강 8강 개념 7. 자, 이제 드디어 천년에 이르는 중세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들 되게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좀 농축되게 배운 거예요. 이제 근세로 넘어가는 고 이행기에 세 가지 사건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르네상스. 두 번째, 종교개혁. 세 번째, 신학로 개척입니다. 이 8강에서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까지 다루고 있어요. 르네상스는 문제로 출제됐을 때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핵심만은 우리가 딱 찍고 갑시다. 14에서 16세기 동안 지속된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 로마의 문예를 부흥시키는 부활, 재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확산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이 알프스 이북은 네덜란드라든지 독일 혹은 영국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탈리아 자체가 옛 로마의 중심지인 로마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뭐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연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이후 그 비잔티움에서 보존하고 연구되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의 고전과 철학들을 가지고 비잔티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망명해 옵니다. 세 번째는 상업 발달을 배경으로 이제 부유하게 되었던 상인과 군주들이 문예를 장려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로렌초 데 메디치라고 불리는 사람이 대표적이죠. 뭐 밀라노의 비스콘티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어렵게 내고자 하면 이 메디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은 말 그대로 그리스 로마의 고전에 집중을 했고요. 휴머니즘이라고도 불리는 인문주의와 예술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과 작품 한번 이름 봅시다. 페트라르카의 서정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단테의 신곡,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수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내용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독일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분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황청의 착취나 이런 간섭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배경으로 현실 사회나 교회를 비판을 하는 모습이 강했고요. 초기 크리스트교 연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포석을 놓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작품 별표치고 기억합시다.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입니다.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지금 교회의 현실이나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 두 번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1516년이고요. 이상사회를 그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료를 보겠습니다. 네, 박세훈 선생님 책 141쪽입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성직자나 인간의 어떤 위선을 풍자하는 면이 있고요. 어떤 인간의 욕구나 욕망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옴니버스 형식적으로 짧은 단편이 모여 있는데 뭐 성직자들에 대한 뒷모습, 이면이라던가 위선적인 모습들 그런 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타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사례도 이제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내가 숙녀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것이 밉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네 숙녀들을 좋아하는 나의 타고난 본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숙녀를 좋아하고 그네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근데 대체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관리였습니다. 군주론이라는 책을 써요. 사실 이탈리아는 계속해서 분열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군주가 아니라 권몰 술수도 불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필요하다.
정치를 도덕으로부터 분리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죠. 정치와 도덕은 별개다.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가 중점을 두어서 보고 있는 사람은 체사레 보르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냉혹한 그런 정치가예요. 후에 절대왕정 시기에 이르면 이제 계몽 군주였던 프리드리 2세가 반 마키아벨리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제목에서 어떤 느낌을 좀 알 수가 있죠. 자, 142쪽 박세훈 선생님 책 넘어가면요. 이거 두 개의 사료는 반드시 잘 알아두고 핵심 논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에라스미스의 우신 예차는 지금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어리석은 신이다 라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비판을 하는 거죠. 성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들은 그를 위한답시고 영토와 도시, 곡물과 통행세 등으로 세습 재산을 만들어 문자 그대로 하나의 왕국을 세웠다.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에 불타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과 불로 싸움으로써 기독교인의 피를 강물처럼 흐르도록 만들고 있다. 지금 재산 축적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인클로저 운동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는 왜 이렇게 도둑이 들끓는가? 그렇게 온순하고 먹이를 조금 먹던 양들이 요즘에는 사나워져서 과장하여 말하면 인간들까지 다 먹어치우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인클로저 운동으로 양모 산업에 치중해서 그런 영토들을 합하는 모습이 나온 걸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싼 양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귀족과 신사, 성직자인 수도원장들까지도 백성들의 경작지를 빼앗아 온통 목장 울타리로 둘러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영국의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수특 84쪽을 이어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어떤 사례들인데요. 미술,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건축에서는 열주, 이렇게 늘어서 있는 그런 기둥들이에요. 돔을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여러분들 가봤으니까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이어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인데요. 봉건 세력과 교회의 영향력이 강해서 비판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라스미스와 토머스 모아 아까 봤는데요. 이 유토피아에서는 1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그 농민들의 경작지를 빼앗아서 양을 기르는 목장으로 바꾸는 1차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영국의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이상사를 묘사하는 면이 있죠. 미술에서도 그리스 로마의 고전보다는 현실의 모습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얀 반 에이크 형제가 유아기법을 개발을 했고요. 브리 헐 혹은 브리겔이 서민의 생활 모습을 표현합니다.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를 쓰는 문학을 국민 문학이라고 해요. 영국에서도 이제 영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페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어떤 인간에 대한 관심, 그런 걸로 인해서 과학기술 역시 발달하게 되는데요. 르네상스 시대 이런 관찰과 탐구 정신, 그리고 중국에서 전래된 과학기술의 개량을 거치면서 나오게 됩니다. 중세를 무너뜨리고 근세로 이행하는 데 영향을 끼쳤죠. 화약은 봉건기사를 몰락시키고요. 나침반은 원거리 항해, 그래서 신항로 개척에 영향을 끼칩니다.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없었다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도 널리 확산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